안녕하세요. 귀공한장 체크포인트 강민영입니다. 5거래 연속해서 지수는 약보합권 하락 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적들은 비교적 양호하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엔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증시 외적인 리스크도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정보 체크가 더욱더 중요해지겠죠. 저희 귀공한장 체크포인트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 보도본부가 보고 있는 주요 이슈들부터 점검해드릴게요. 오늘 아침 큰 소식이 하나 전해졌었죠. 바로 삼성전자가 확정치 실적을 내놨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8조 4,9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정도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했었죠.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서 영업이익은 2.14% 늘었고 매출액은 9.45% 감소했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은 IT 모바일 부분이 영업이익 6조 4,300억 원, 반도체가 영업이익 1조 9,500억 원을 달성하여 실적을 이끌었는데요. 시장에선 갤럭시 S5의 출시 효과와 월드컵 특수로 인한 TV, 성수기 진입에 따른 에어컨 판매 증가로 삼성전자가 2분기 9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2분기에는 증시 견인차 역할을 해주면 좋겠네요. 네, 3월 경상수지 지표 소식도 하나 전해졌습니다. 25개월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73억 5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지난 2월에 비해서는 28억 5천만 달러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로써 올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46억 7천만 달러 늘어난 15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 규모는 정보통신기기와 승용차, 반도체 수출 호조로 전월 54억 달러에서 80억 4천만 달러로 늘었고 서비스 수지는 6억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흑자로 축적한 이 외환 보유액이 국가의 신용등급 향상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꾸준하게 악재가 들려오면서 투자 심리는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만 1분기 카드 승인 금액은 지난해 대비 6.2% 대략 크게 늘어났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5분기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카드 승인 금액은 136조 9,9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늘어나며 최근 5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카드 승인 금액 역시 총 48조 5,200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조 1,900억 원 늘었는데요.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3사의 정보 유출로 인한 영업정지와 마케팅 활동 제약이 있었지만 민간 소비 회복세가 견고해지면서 카드 승인 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아모레퍼시픽 대전 공장에서 큰 화재가 있었었죠. 7시간 동안 건물 한 채를 통으로 전소시킨 뒤 진화가 됐습니다. 자, 큰 재산 피해도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보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과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아모레퍼시픽 대전 공장에서 큰 불이 나면서 매캐한 연기가 대전 도심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 690여 명의 인력과 넉 대의 헬기까지 동원됐으나 화학 제품이 많은 데다 바람이 거세 진화 작업에 애를 먹었습니다. 불은 7시간 만인 어젯밤 10시쯤 3층짜리 건물 한 채를 태운 뒤에야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직원들과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면서 직원 한 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것 이외에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보관 중이던 치약과 샴푸 등 아모레퍼시픽의 생활용품과 건물이 통째로 불에 타면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국내에 생활용품을 만드는 대전 공장과 화장품을 만드는 오산 공장을 가동 중인데 이번 불로 당분간 생활용품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전 공장은 연간 1조 1천억 원 규모의 생활용품을 생산해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라며 생산 공장 정상화를 위해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윤입니다.
최근 통신 업종 종목들이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LG유플러스는 9.4% 정도 다소 부진한 영업이익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SK텔레콤의 실적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발표가 됐을지 확인해 보실게요. SK텔레콤 1분기 영업이익이 2,42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6%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단 마케팅 비용이 좀 과다했다는 점 하나의 평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주가 흐름은 1.48% 상승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오후장까지는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니까 장 마감까지 종가 체크 꾸준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주요 공시사항들도 저희가 전달해 드려야겠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렇게 쉴 새 없이 각 기업들의 실적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죠. GS건설의 실적이 들려왔는데요. 1분기 영업 적자 규모 1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적자긴 하지만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수치인데요. 지난해 1조 원대의 손실을 입었지만 올해 1분기는 신규 수주가 800% 이상 급증하는 등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랜트와 전력, 토목 부분의 매출이 크게 늘었었는데요. 지난해 1분기 5,600억 원의 영업적자, 4분기에는 1,7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180억 원대로 적자폭을 크게 줄이면서 턴어라운드 기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실적도 전해드릴게요. 자, 제약주죠. 보령제약의 실적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5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80% 크게 늘어났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령제약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2억 1,900만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881%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당기순이익은 58억 8천만 원으로 같은 기간 511%, 매출액은 763억 원으로 같은 기간 15% 늘었습니다. 오늘장 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1.6%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 이 그룹주 실적이 하나씩 들려오고 있네요. 1분기 영업이익은 4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이상 늘어났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렌터카 관련 부분에서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한몫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게요. 지난 1분기 영업이익 41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42억 원 대비 7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5.3%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는데요. 정보통신과 호텔, 렌터카 등 내수 기반 주력 사업이 호조를 보인 점이 실적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폐지 회수 관련한 업체죠. 차이나하우란 역시 실적을 전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5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이상 크게 늘어났다라는 소식인데요. 차이나하우란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2%, 76% 성장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09% 늘어난 27억 원에 달했는데요. 중국 내 종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은 55억 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시장 흐름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비교적 양호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죠. 하나하나 특징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갖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포스코 그리고 사마페인트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부진한 종목으로는 중국 원양자원과 디올 메디아바오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부터 살펴보실게요. 사업구조를 재편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사업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회사 측에서는 재편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각 종목들이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이 소식 들려오고 강세를 기록했고요. 포스코 캠텍, 포스코 강판 등은 상승했지만 대우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일부 종목은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페인트 살펴볼게요. 경영권 분쟁에 재돌입했다라는 소식의 강세입니다. 김장현 현 대표와 고 윤석영 대표의 부인 박순옥 씨가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놓고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경영권 분쟁이 지분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로 오늘장 급등입니다. 12% 넘어가는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락으로 넘어가 보시죠. 중국 원양자원이 204억 원 규모의 사채 원리금을 미지급했다는 소식의 하락입니다. 지난해 10일 발생한 204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공시했었죠. 오늘장 급락 흐름으로 4% 가까운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디올 메디바이오가 1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9억 9,999만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3일 연속 하락이고요. 오늘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 정도 급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가 잔인한 4월을 제대로 정리하고 5월을 대비하는 정보들 늘 이 시각 통해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귀고만장 체크포인트였습니다.